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방산주가 시가총액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공동 입찰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최대 방송사인 CBC의 지난 5일 보도 내용을 좀 보면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포함한 한국 방위업체 3곳이 지난 3월 초에 캐나다 정부로부터 200억에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에서 3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미 요청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주요 방산주들의 주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다시 써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DB증권에서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중 견제에 따른 상선 발주 그리고 해양의 잠재 수주를 고려했을 때 올해 수주액 역시 작년의 수주액 뛰어넘을 것으로 봤고요.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특수전 증설 그리고 미국의 해군 MRO 신조까지 추가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5조에서 6조 원의 추가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고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구간에 돌입했다면서 드디어 통상적인 선박 마진율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생산성 개선 효과는 이제부터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의 6만 1,000원에서 10만 원까지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실적 서프라이즈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DB증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K9과 천무의 경우 활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납품 스케줄이 조기 인도되는 형태에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와 탄약의 추가 수요량을 고려해 봤을 때 폴란드와 사우디,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역시나 보유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미국향으로 자주포와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 기대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DB증권에서는 25년에 약 2.5조 원, 내년에는 2.7조 원까지의 수준의 증액 기조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 주가 8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른 증권가에서는 120만 원, 130만 원까지 바라보는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K방산인데요. 우리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지 올해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박근우 이사님께서 금융주 가지고 오셨네요.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5% 넘게 상승세 23,250원대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는 카카오뱅크는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왔고 오늘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시장에서 이제 금융주로 어떤 취급을 한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핀테크 쪽으로 맞아요. 이제 꼽혀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다른 어떤 금융주들 대비해서 이제 상승률이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미미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앞서서 뭐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도 1분기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1,374억 원 역대 최대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카카오뱅크 쪽에서 실적을 공시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금융사들 그러니까 보통 뭐 은행 비롯해서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 뱅크들에 대한 보는 시선이 작년과 올해 보는 시선이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기조에서 이 예대 마진 보통 우리가 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방어를 할 것인가가 이제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보는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이번 실적에서 좀 눈에 띄는 성장을 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긴 했습니다만 비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게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이자 수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구간에서 나름대로 다른 어떤 그 금융사들 대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나 평가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 그 예금 쪽에서도 그다음 요금을 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 예금이 있는데 요금을 예금은 우리가 보통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뭐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는 이제 통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자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이거를 좀 묵혀놓고 돈을 출금을 안 하겠다. 그게 이제 정기 예금인데 그 부분은 고루 일단 그 유입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모임 통장 같은 경우도 1조 원이 순증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카카오뱅크의 오늘 주가 상승에 좀 한몫을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 전 이 정도 많이 되는지는 사실 많은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를 많이 쓰는지는 몰랐습니다만 1분기 고객 수가 이제 2,500만 명이 넘는데 누구나 일단 뭐 계좌를 만들고 보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이제 전체 고객 수 2,500만 명 중에 1,900만 명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를 쓰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카카오뱅크가 굉장한 어떤 그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뚜렷하게 늘은 부분은 이제 그 비이자 마진 쪽에서 이제 플랫폼 사업들 보통 그렇죠. 대출을 비교를 해주고 뭐 광고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성장을 많이 한 부분이 그냥 우리가 만약에 뭐 대출을 이제 뭐 받으려고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비교를 하는데 회사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우리 것도 거기에 대출 상품에 넣어줘서 비교를 한번 해줘. 그런 게 1년 동안에 2배가 늘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29개사였었는데 지금 60개사로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이제 디지털 뱅크 출장기 좀 있죠. 슈퍼뱅크라고 이제 네임을 달고 있는데 벌써 320만 명 고객 확보해서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좀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좀 약간 갈라져 있는데 이건 이제 어제까지의 수급이고 오늘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단기간에 굉장히 좀 그 타이트하게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 수급은 계속적으로 매도였다가 오늘 이제 매수 전환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 금융주의 어떤 대접을 너무 못 받았다. 너무 핀테크 쪽에만 어떤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주 쪽으로 시장이 좀 그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뭐 카카오뱅크 실적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은 어떤 뭐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 근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는 핀테크랑 같이 가지고 있어서 네. 사실 그래서 잘 가는 것 같아요. 뭐 네. 대출 비교 플랫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사실 수급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업은 하나투어입니다. 오늘 하나투어가 4% 넘게 급등세 53,500원대. 외국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만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도 연휴였고요. 맞습니다. 환율 하락에 그 가장 좀 수혜를 보는 업종을 몇 개 말씀드리면 당연하게도 그 수입을 많이 하는 업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금융주들 환율이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원화 가치 상품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어떤 호평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여행주들도 사실 그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환율이 좀 하락을 하면은 보통 아웃바운드 고객들이 많이 좀 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가로 좀 약간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투어 이제 24년도 온기 실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단계를 회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투어가 25년도의 실적 목표치를 보면 특정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드 전후로 실적을 되돌려 놓겠다 올해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하나투어의 올해 그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율과 관련돼서는 인바운드도 중요합니다만은 아웃바운드 고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웃바운드 고객은 항공 노선이 이제 많이 신설이 돼야지만 아웃바운드 고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일단 아시아나항공과의 어떤 합병 마무리 단계에서 외국 직항 노선을 올해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연결된다라고 하면 하나투어 쪽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하나투어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이제 매각입니다. 매각인데 이제 코로나 때 힘들었을 때 지분을 좀 팔았죠. IMM PE에 좀 팔았는데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 하면은 한 16%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기준으로 지분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한 1,700억 정도 더 나오는데 IMM 프라이빗 이코티 쪽에서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어떤 그 물밑 작업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약간 좀 닫아놓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팔려면 하나투어 주가가 올라갔을 그렇죠. 때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투어가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 상승도 이제 어떤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투어 주가 대비해서 이제 지분율이 프라이빗 이코티에서 이제 IMM에서 밝히기로는 최소한 2,500억 이상 우리가 지분 가치가 됐을 때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서도 좀 약간 많이 올라야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당분간은 아니더라도 이제 하나투어가 올라갈수록 이제 IMM 펀드 쪽에서는 사모펀드 쪽에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하나투어의 몸값 불리기를 어떤 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투어도 굉장히 힘든 터널을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를 세게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난달 15일 날 이제 공시를 보면은 54만 주 정도 자사주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0일 날인가 소각을 하는 걸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확인 안 되고 있는데 뭐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수급적으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실적은 코로나 때를 어떤 벗어났는데 회복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주가는 사실 코로나 때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주봉 차트인데 코로나 때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부채 같은 경우에 거의 줄지가 않는 상황이라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외국인들 수급은 사실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 기조 쪽으로 좀 그러네요. 약간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고요. 기관은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 위주긴 한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한 바로는 조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아직까지 기관 매도가 매수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수급이고 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올 때 좀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는 듯한 느낌 나쁘지 않고요. 환율 영향도 받는 게 여행주다라는 점 참고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하나투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